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쾌한 생명과학의 생달 박선호입니다. 2023년 6월에 치루어진 전국 고2 연합학력 모의평가 생명과학원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고2 연합평가 전범위는 아니었고요. 전체 범위에서 우리 신경 파트까지 근수축, 그죠? 호르몬도 들어갔네요. 호르몬까지 방어작용해서 전범위는 아니고 유전 파트가 빠졌습니다. 유전 파트가 빠졌어요. 자, 나중에 이제 유전 파트까지 들어가는 게 9월 달이니까 실제로 전범위 시험은 거의 11월 들어가야 되고요. 9월까지 하면 그래도 유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생명과학원에 대한 감을 좀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많이 포함되는 내용들이니까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시고 이걸 변형해서 선생님들도 많이 내시기 때문에 분석을 잘 해보세요. 자, 1번부터. 다음은 수원 청개구리에 대한 자료이다. 수원 청개구리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몸 길이가 25에서 40mm. 야, 10mm가 1cm인데 한 4cm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한 2.5에서 4cm면 요만하네요. 그런데 4월부터 번식하는 청개구리와 달리 수원 청개구리는 5월에서 7월에 걸쳐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는데 또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논에서 식물 줄기를 네 발로 잡고 울기 때문에 앞뒤 발가락 흡판이 발달돼 이러고 산대 이러고 무슨 점프하는 애 같네, 그죠? 이렇게 이렇게 번지 스키 점프하는 저런 모양을 따르기 이러고 있네. 자, 기억에 나타난 생물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는다. 이건 이제 생식이죠, 생식. 그러니까 생식을 찾으면 되겠네요.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이게 생식이죠, 뭐. 음식을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신다. 이거 항상성이고, 녹말은 소화기관에서 포도당을 뿌리고 물질을 사고, 돌고래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이다. 구성에 관한 거야. 생명체의 구성. 초식동물의 어금니는 널쩍하여 풀을 씹기에 적합하다. 적응과 진화지 뭐. 답은 1번. 2번. 다음은 콩즙에 들어있는 효소 실험입니다. 우리 콩즙에는 생콩즙에 뭐가 들어있냐면 유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할 수 있고요. 그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서 염기성을 나타냅니다. BTB 용액은 산성에서는 노란색, 중성에서는 녹색, 염기성에서는 파란색을 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생콩즙에는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다. 이거 외워야 돼. 생콩즙에 들어있는 요소 분해 효소가 바로 유레이스예요. 유레이스. 실험 결과 pH는, 자, 그럼 pH는 3이 파란색, 그다음에 4는 초록색 그랬으면 이게 더 염기성이 된 거잖아. 3에서 오줌을 넣고 생콩즙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둘 다 파란색이 되는 게 여기도 요소가 있었으니까 2하고 3이 똑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오줌에도 요소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야. 그지? 오케이. 따라서 2하고 3에 더 염기성 물질 암모니아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염기성이 되면 pH가 높아요. 중성이 7이고요. 염기성이 되면 pH가 더 높아집니다. 그 3에서가 4에서보다 높다. 맞죠? 기억니은 맞고요. 용액의 색깔 변화는 독립변이다. 여러분 독립변이는 뭔가 실험을 할 때 바꿔주거나 일정하게 해주는 원인이에요. 그런데 색깔 변화가 결과죠.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종속변이라고 합니다. 다르시 한번. 실험 결과는 종속변인. 이게 실험 결과니까 종속변인이라고 해야 되고 독립변인에는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있습니다. 조작변인 일부러 바꿔주는 거고 그다음 통제변인이 일정하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 용액의 색깔은 실험 세팅을 할 때의 어떤 원인이 아니야. 결과지. 답은 기억니은의 3번. 3번. 다음은 병원체 A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대장균과 바이러스 중에 하나다. 자, A는 숙주세포 밖에서는 증식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숙주세포 속인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따라서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고요. 단백질을 갖고 있죠. 핵산과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스스로 물질을 하지 못합니다. 맞죠, 여러분? 영어식으로 대답하다 큰일 나요. 하지 못하죠? No. 맞아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다가 no 하면 X 친다. 답은 니은 디귿의 4번. 4번. 그림 가와 나는 각 감각뉴런과 연합뉴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감각뉴런이에요. 신경세포체가 물방울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 이게 감각뉴런이고 이거는 연합뉴런이죠. 자, 그럼 가는 연합뉴런이다. 맞고 기억은 축삭돌기 말단이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가지돌기 쪽입니다. 축삭 말단은 여기죠. 여기. 보이죠? 포인터? 디귿에 역시상에 자극을 주면
니은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한다. 여기다 자극을 주면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는데 요거는 마리집이야. 마리집은 그냥 기름덩어리야. 거기서 활동전이가 생기질 않아요. 알았죠? 네, 답은 기억밖에 안 맞습니다. 4번. 답은 1번. 5번. 그림과는 정상이네. 나는 고지혈증에 있는 사람이 혈관에서 혈액의 흐름을 나타낸 것인데 기억은 바로 고지혈증의 원인 물질이 이거 뭘까요? 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여기 껴서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혈압도 높아지고 그러죠. 고지혈증은 물질대사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이다. 이걸 뭐라 그래?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죠. 네, 대사성 질환 맞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대표적인 그런 고지혈증을 만들어내는 원인 물질 중에 하나지. 기억이 혈관 내벽에 계속 쌓이면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어서 고혈압 같은 거 유발할 수 있단 말이야.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의 5번. 뭐 너무 쉽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볼까요? 그림은 초록꼬리 송사리에 대한 탐구 과정이다. 초록꼬리 송사리 수컷의 꼬리 지느러미 아래쪽에는 화려하고 길쭉한 부속물인 소드가 있대요. 이 소드의 길이가 개체마다 다른 것을 관찰하였다. 수컷의 소드 길이가 다를 때 암컷은 소드 길이가 긴 수컷과 보내는 시간이 길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소드 길이가 서로 다른 수컷 2마리와 암컷 1마리가 있을 때 암컷이 수컷과 보내는 시간을 측정하여서 수컷 2마리 중 상대적으로 소드 길이가 긴 걸 L, 롱이겠죠, 롱. 짧은 건 S라고 숏이겠죠. 예. 수컷 2마리의 소드 길이 차이를 다양하게 하여 과정을 반복했대요. 암컷이 L과 보낸 시간에서 S와 보낸 시간을 뺀 값을 L과 보낸 시간, S와 보낸 시간을 뺀 값을 했더니 소드의 길이 차이가 여기서 이걸 뺀다 그랬어. 차이가 클수록 지금 어떻게 돼? 소드의 길이 차이가 커질수록 보낸 시간이 어때? 더 많이 보내고 있네. 길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즉 L과 S의 차이가 커지면 길이 차이가 크면 훨씬 더 보내는 시간이 기네요. 그죠? 소드의 길이 차이가 클수록 보내는 시간이 더 커진다 얘기야. 따라서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가사 설정 단계가 있잖아. 대조 실험을 하고 있고 맞고. 나는 관찰 및 문제 인식이다. 나를 보면 생각하였다. 이게 가사 설정이야. 여기가 관찰 및 문제 인식이지. 그지? 이 탐구를 통해 소드 길이가 다를 때 암컷이 S와 보내는 시간은 L과 보내는 시간보다 길다. 아니죠. 여기 지금 보면 긴 수컷과 보내는 시간이 길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특히 L에서 S를 뺀 값이 바로 이건데 소드 길이의 차이가 클수록 L과 보낸 시간이 더 길잖아. L이 보낸 시간이 크고 이게 짧을수록 빼면 값이 커지겠지. 차이가 커졌잖아. 소드 길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L과 S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한 놈은 20cm, 한 놈은 10cm. 그럼 20cm 차이 나지? 그럼 20cm 차이 나는 거 이렇게. 한 놈이 20cm고 한 놈은 정확하게 한 25cm, 얘는 25cm고 얘는 30cm고 얘는 5cm야. 그럼 여기 25cm 차이 나면 이만큼 길이 보내는 시간 차이가 난다는 거니까 결국 길수록 더 암컷이 수컷을 좋아하나 보죠. 매력적으로 느끼나 보죠. 꼬리 길이에 따라서. 답은 1번 기억밖에 안 맞습니다. 7번 별표 2개. 그림은 사람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 일부를 표는 기억과 니은에 관여하는 기관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배설계, 순환계, 호흡계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스가 들어오는 거 이거 무슨 계죠? 호흡계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요소를 내보내니까 뭐죠? 배설계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스 출입에 관한 거고 이거는 요소 배출에 관한 건데 문제는 똑같이 A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항상 참여하는 기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호흡계는 여러분 허파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피가 돌아다녀야 호흡을 하죠. 배설은 그냥 콩팥만 있으면 그냥 배설에 거기에 피가 들어가야 거기서 걸러내는 거지 않니? 따라서 항상 관여하는 A가 순환계입니다. A가 순환계고 B가 기억에 관여한 호흡계, C가 니은에 관여한 배설계죠. 따라서 폐는 A에 속한다. 아니죠. A가요. 순환계예요. 그러니까 폐는 B에 속한다고 해야 돼요.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암모니아가 요소로. 물이 몸 밖으로 나갈 때 B와 C가 관여한다. 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물이 나갈 때는요. 요거하고 알았죠?
물이 나갈 때는 요거하고 배설기로도 나가지만 콩팥으로 나가지만 호흡기로도 나갑니다. 호흡기로도. 그렇죠? 호흡기로도 나가고 배설기로도 나간다. 오케이? 다시 한번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 물은 오줌으로도 나가지만 숨 쉴 때 들숨보다 날숨이 더 습해요. 들숨보다 날숨이 더 습합니다. 오케이? 디귿 맞아. 이거 디귿 때문에 선생님 별표 치라는 거야. 디귿 진짜 중요한 문장이니까 잘 기억해둬. 디귿. 그렇지? 오케이. 8번. 그림가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자율신경 A와 B를 나는 정상인의 기억에 역시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시간있던 동공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에는 각각 하나의 신경질이 존재하고 니은, 리을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서로 다르대요. 그러면 이게 뭐죠, 이거? 예, 이거는 다르다니까 하나는 노르에피네프린, 하나는 아세틸콜린이겠죠. 그죠? 그리고 동공의 크기를 보니까 기억에다가 역시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야. 그러니까 기억에다가 자극을 줬다는 건 이게 동공을 크게 한다 이 얘기죠. 동공을 크게 하는 건 교감입니다. 교감. 동공을 크게 하는 게 교감이니까 앞에 게 짧고 뒤에 게 길어야죠. 이거는 노르에피네프린이고 얘는 앞에 게 길고 뒤에 게 짧죠. 그럼 이건 아세틸콜린입니다. 얘네들은 다 아세틸콜린이에요. 됐죠? 자, 기억의 길이는 니은의 길이보다 길다. 또 짧죠? 그 다음 디귿의 신경세포체는 중간 뇌에 있다. 우리 디귿은 부교감신경의 절전 뉴런이죠. 요 앞에 거는요. 네, 중간 뇌에서부터 나와요. 바로 뇌신경입니다. 기억과 레일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같습니다. 기억도 아세틸콜린, 그 다음 리을도 아세틸콜린. 답은 2번, 니은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신경 전도가 여러분 잘 연습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수능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니까 우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민말이집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A와 B의 지점 D1, 2, 3, 4의 위치고 X지점의 역지상의 자극을 동시에 주고 3초와 5초 때의 D3에서의 막전이를 좀 여기서를 했고요. 그 다음에 D2와 D4 중에 하나래. 자극을 준 곳은 여기 아니면 여기를 자극을 줬고 여기서 좀 재는 거야. D3에서. 알았지? D3에서. 전도 속도는 1cm/ms, 2cm/ms 중에 하나래. 둘 중에 하나가. A와 B의 각각에서 활동 저리가 발생했을 때 각 지점에서 막저림이 변하는 그림과 같다. 자, 여기 보시면 3초 때 마이너스 80이다. 알았지? 3초 때 마이너스 80이고 2초 때는 내리막 0볼트고 1초면 한 마이너스 65르막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1초 때는 마이너스 65르막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겁니다. 이 마이너스 80은 3초 때만 나타나는 숫자이므로 이 마이너스 80이 5초 때 나타났다는 건 얘는 2초 떨어져 있는 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 알아듣겠어? 3초 때 나타날 마이너스 80이 5초 때 나타났다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데 2초 걸리고 그다음 3초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2초 떨어져 있는 지점이란 말이야. 2초 떨어져 있는 지점이고 그다음에 2 플러스 10은 이거겠죠. 굳이 이걸 냈겠어요. 이거. 야, 너희들 내가 이렇게 선 그렸다고 이게 플러스 10이 이건 줄 알았지. 이 새끼야 엿먹어라 이 새끼야 이거야 임마. 1.2초 때 이렇게 안 내지. 이건 분명히 내리막 플러스 10일 거고 그러면 2초 때 나타나야 될 숫자가 3초 때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은 1초 떨어져 있는 지점인 거야. 그지? 1초 떨어져 있는 지점인 거야. 거기까지 가는데 1초 걸리고 나머지 2초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1초 떨어져 있는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으로부터 A는 이건 여러분 마이너스 80에 2초 전은 어떻게 돼요? 5초, 3초니까요. 같은 지점이잖아요. 여기는 D3니까 마이너스 80에 2초 전이면 이거야. 마이너스 한 60 정도 오르막 나오겠네. 그 다음 얘는 내리막 플러스 10에 2초 후니까 그대로 채워봐. 1초 후, 2초 후. 그럼 마이너스 70이지. 그지? 그럼 얘는 결국 이거로 하든 2초 차이가 나야 되고 얘는 1초 차이가 나야 되니까 같은 간격인데 얘는 2초 차이고 같은 간격인데 얘는 1초밖에 차이가 안 나는 점이라는 건 얘가 전도 속도가 빠른 거죠.
왜냐면 거리가 같은데 시간분의 거리가 속도니까 거리가 같은데 거기가 1초까지밖에 안 되니까. 근데 전도 속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2cm/ms 하고 1cm/ms라고 했으니까 같은 거리에서 2배가 차이가 나게끔 속도가 2배가 차이가 나게끔 해야 되니까 얘가 더 빠른 거죠. 얘는 2cm/ms. 얘는 1cm/ms겠네. 그래서 거기까지 2초 걸리는 거고 얘는 1초만 걸리게 하려면 결국 2cm 떨어져 있어야 되네. 여기다 자극을 준 거네. 여기다 자극을 줘서 B에서는 얘는 2야. 2. 전도 속도가 2고 얘는 1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1초밖에 안 걸리는 거야. 1초 걸리고 그다음 나머지 2초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렇지? 얘는 여기까지 가는데 2초나 걸린 거야. 2초가 걸리고 남은 3초 동안 이게 일어난 거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럼 자극을 받고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더하는 거란 말이야. 됐지? 따라서 x는 d2이다. 알았어? x는 d2. 찌른 곳은 d2고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2cm/ms가 아니라 a가 1, b가 2죠. 기억이 4초일 때 b의 d1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럼 다시 해보자. 4초일 때로 b의 d1. 자, 4초일 때로 b의 d1이야. 여기서 찌르면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려? 1.5초밖에 안 걸리죠. 3cm니까. 3cm를 2cm/ms로 나누면 1.5초밖에 안 걸리죠. 근데 총 몇 초 때? 4초 때니까 가는데 1.5초 걸리고 남은 시간은 2.5초 남았어. 2.5초. 2.5초면 1초, 2초, 5초. 2.5초. 여기까지. 내리막이네. 내리막. 재분극 과정에 있네. 탈분극이 아니라. 항상 오르막이면 탈분극 과정. 알았지? 내리막이면 재분극 과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를 그냥 오르막이다. 내리막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알았지? 오르막, 내리막. 오케이? 답은 그래서 아이고 여기 잘 보이게 크게나 해놨네요.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같은 지점이기 때문에 5초일 때 마이너스 80이야? 그럼 그거에 2초 전이 얼마야? 그럼 이걸 플러스 10을 이렇게 플러스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60을 이렇게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여기서 1초 전, 2초 전에 여기를 약으로 플러스 10은 아마 이거일 거니까 여기서부터 1초 후, 2초 후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채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자극으로부터 몇 초 차이가 났길래 5초 때 마이너스 80이 나타났을까? 3초 때 나타나는 숫자가 2초 차이죠. 그죠? 얘는 요거니까 1초 차이죠. 같은 거리에 떨어졌는데 1초밖에 차이가 안 나고 2초밖에 차이가 안 나, 2초 차이나 나니까 얘가 전도 속도가 빠른 거지. 같은 거리인데 1초 차이, 2초 차이니까. 따라서 B가 2cm/ms고 A가 1cm/ms. 이렇게 계산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얘기 하나도 못 알아듣는 친구 있을걸? 전도 속도 공부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그럼 강의 좀 듣고 해야 돼요, 여러분. 꼭. 답은 기억밖에 안 맞네.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3페이지 10번 풀어볼까요? 어떤 학생이 생명과학의 다른 분야의 학문이 연계된 사례를 조사한 것이다. 이런 문제 처음 봤어요, 선생님. 자,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온 거. ABC 중 생명과학과 다른 분야의 학문이 연계된 사례로 적절한 거. 뭐 너무 쉽습니다. 자, 보시면 4개의 다리로 자유롭게 방향을 전환하는 거북이의 수영 방식을 모방하여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거북 로봇. 그러면 봐봐. 거북이의 생명체잖아. 근데 거북 로봇이니까 공학을 이용한 거지. 기계공학을 이용한 거잖아. 생명과학과 기계공학. 맞죠? 수학, 통계학, 컴퓨터 과학. 그럼 이게 다른 과목 아니냐? 연결하여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분석하고 바이러스의 유전체 ATCG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분석한단 말이야. 그걸 활용하여 백신과 항체도 개발한대. 그 다음 스캐닝 기술을 이용하여 고대 인류의 뼈 모양. 인류의 뼈이 이거 생명체잖아. 우리 사람도. 근데 이거를 스캐닝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재현했단 말이야. 고대 인류 모습을 재현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렇게 3D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건 뭐 어떤 영상학? 뭐 그런 이것도 뭐 물리학의 개념인데 영상학하고 연결해가지고 한 거 아니야. 답은 다 맞지 뭐. 11번. 간은 사람이 미토콘드리아 일어나는 세포호흡 과정인데 ATP와 ADP 중에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이건 ATP죠. 인산이 3개 붙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산소를 집어넣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야. 거기서 나온 에너지의 일부로 이거 만드는 데 쓰는 거죠. 자, 기억은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산소고요. A의 일부를 가지고 요거 합성하는 데 이용하죠.
네, ATP. 그다음 나의 인산 결합이 끊어질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생명 활동에 이용된다. 그렇죠? 이걸 딱 끊으면서 나오는 에너지로 생명 활동에 이용합니다. 답은 니은 디귿의 5번이죠. 자, 그다음 12번. 그림은 정상인에서 호르몬 A의 분비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TSH는 A의 분비에 관여하고 그랬으니까 바로 티록신이야, 티록신. 그리고 티록신은 바로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 중에 하나다라는데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와요.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이게 전엽이고 특히 이 후엽은 시상하부하고 직접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됐지? 이건 티록신이야, 티록신. 자, 기억은 뇌하수체 후엽이다. 전엽이에요, 전엽. A는 혈액을 통해 표적기관으로 이동한다. 자, 이거는 호르몬이잖아. 이것도 호르몬이잖아. 호르몬은 피로 돌아다니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혈중 A의 농도가 증가하면 TSH의 분비가 촉진된다. 얘가 증가하면 음성 피드백으로 TSH는 감소하죠. 알았죠? TSH는 감소하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13번. 표가는 사람의 뇌를 구성하는 구조 ABC에서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는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중간내, 손의 연수 중에 하나다. 자, 뇌줄기를 구성한다. 우리 뇌줄기에는 그리고 꼭 요 그림 기억해야 돼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 기억나요? 요게 무슨 삐에로가 목 큰 삐에로가 모자 쓴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랬을 때 여기가 바로 중간 뇌고요. 이게 뇌교고요. 이게 연수고요. 그다음 요거는 뇌는 아닙니다만 뇌하수체 전혀 뇌하수체예요. 뇌하수체. 여기가 바로 뇌줄기예요. 이게 뇌줄기. 이 모양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뇌줄기에 속한다. 그러면 중간뇌 연수죠. 중추신경계에 속한다. 그럼 중간뇌 연수 손해고요. 동공반세의 중추다. 그러면 중간뇌죠. 그러면 중간뇌는 동그라미가 3개가 있으니까 A, B, C 중에 동그라미가 3개가 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네. 그럼 얘는 중간뇌고. 그럼 질문 중에 동그라미가 3개가 있어야 되니까 질문 중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3개가 되는 이 기억 질문은 얘고, 그다음 동그라미가 2개가 되는 디귿이 얘고, 그다음 동그라미 5가 하나밖에 없는 게 얘가 니은이 되는 거죠. 됐죠? 그때 동그라미 하나밖에 안 되는 게 손해입니다. 손해. 이건 중간뇌죠. 아니, 중간뇌가 아니라 연수죠, 연수. 됐어요? 자, ABC의 위치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그러면 A는 손해니까 뒤통수에 있는 거야, 이거. 뒤통수 쪽이 손해야. 얘 아니면 얘네. 그리고 중간뇌와 연수는 중간뇌가 더 위에 있잖아. 이게 중간뇌고 이게 연수야. 됐지? 네, 3번이 되겠네.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 이 뇌의 위치와 각각의 이름과 기능은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합니다. 요 그림 잘 기억해. 너 이 그림 좀 한번 그려봐, 스스로 예쁘게. 장난 삼아서. 장난 삼아서가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그림인데. 그림은 정상인이 운동을 하는 동안 A와 B의 혈중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동을 하면 혈당이 떨어지거든요. 혈당이 떨어지니까 혈당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 늘어날 거야. 이게 이 글루카곤이고, 반대로 인슐린은 감소하겠지? 그러니까 A가 인슐린이고 B는 글루카곤이죠. 자, 기억. A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 우리 부인 가슴이 기억나죠? 부교감신경, 베타세포, 인슐린에서 부교감신경, 베타세포, 인슐린. 맞죠? B는 혈액에서 간으로, 간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자, 우리 글루카곤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간세포로 흡수 촉진하는 게 바로 인슐린의 중요한 기능이야. 이거 인슐린의 기능이야. A와 B는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에 기량적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기량작용 물질이에요. 우리 생명체 사람에서 기량작용하는 거 딱 2개야. 교감, 부교감, 인슐린, 글루카곤. 맞지? 답은 4번. 15번. 그림은 정상인에게
자극이 주어 어떤 자극일까? 이건 고온 자극 아니면 저온 자극 중에 하나래. 그리고 기억은 교감과 부교감 중에 하나고 A는 발생량 감소와 발생량 감소와 발생량 증가 중에 하나다. 근데 문제는 수축이 딱 나왔죠. 수축. 아, 수축. 그러면 추교수야. 추교수. 추울 때. 그럼 추울 때라는 건 저온 자극이지. 추울 때는 무슨 신경이 흥분하죠? 네,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추울 때 교감신경 수축. 이게 그 유명한 추교수예요. 그러면 골격근의 떨림을 가지고 열 발생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우르르 떨리면서 열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건 열을 만들어내는 거야. 따라서 가은은 저온 자극이 틀렸고 기억은 교감신경 맞고 열 발생 증가죠. 증가. 추우면 열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열 발생은 열을 만들어내는 거고 열 발산은 열을 뺏기는 거야. 알았지? 구별을 잘해야 돼요. 16번. 다음은 사람의 신경계에 대한 학생의 발표 자료이다. 자, 기억은 척수의 전근을 이룬다. 여러분, 전근을 이루는 거, 전근은 운동이론이에요. 자, 척수에서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간다. 등으로 들어가서 배로 나온다. 꼭 기억해도 등 쪽으로 들어가서 배로 나온다. 니은 원심성 신경이다. 이것도 나오는 거야. A도 나오는 거고 기억 척수 전근을 앞으로 나가고요. 니은도 원심성. 그러게 얘네들 제대로 얘기했는지 봐야 되네. 네, 기억은 전근을 이룹니다. 앞으로 나가니까요. 이게 후근을 이루는 거예요. 감각뉴런은. 그럼 니은은 이거 니은은요 연합뉴런이에요. 이게 지금 디귿이 후근으로 들어가는 감각뉴런이고 구심성 뉴런이지. 기억은 전근으로 나가는 원심성 뉴런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냐면 연합뉴런이야. 연합뉴런. 그렇지. 연합뉴런. 원심성 뉴런 아니야. 원심성, 구심성은 말초신경한테만 쓰는 거기 때문에 A는 맞는데 B는 틀렸고 자극에 의한 반사가 일어날 때 기억에서 디귿으로 흥분의 전달이 일어난다 했는데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라 디귿, 니은, 기억이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간다. 등으로 들어가서 배로 나간다. 알았지?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답은 1번. 17번. 그림은 정상인에서 호르몬 A와 B가 분비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티록신과 에피네프린. 자, 우리 에피네프린은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A, B는 신경에 의한 신호 전달 경로와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 경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시상하부에 내분샘 이런 게 바로 티록신이야.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게 티록신이고 그때 이게 바로 뇌하수체 전엽. 그럼 이건 TSH. 아이고 다시. 아니죠. 이게 티록신인데 그 티록신을 만들어내는 곳은 갑상샘. 그럼 이게 TSH고 이걸 자극하는 TSH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거야. 그다음 이거는 교감신경을 통해서 부신 속질. 그럼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 A의 분비가 촉진되면 물질 대사가 활발히 일어난다. 여러분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티록신은요. 이화작용 촉진해서 열을 만들어주는 거야. 글리코젠을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맞고 부신 속질은 디귿에 해당된다. 맞죠? 신호 전달 속도는요. 신경이 호르몬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B가 신경이고 그다음 A는 호르몬이니까 빠르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의 5번이. 항상 신경이 호르몬보다 빠르다. 잊지 마세요. 신경이 호르몬보다 빠르다. 18번. 그림은 정상인에게 ADH를 투여할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기억은 오줌 삼투압과 혈장 삼투압 중에 하나래요. 자, 보니까요. 이 ADH를 딱 투여하니까 삼투압이 확 감소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ADH는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에 뭐가 감소했을까요?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면 오줌에 물이 줄어듭니다. 그럼 오줌은 농도가 확 올라가겠죠. 오줌 삼투압은 올라갈 것이고요. 내 몸으로 물을 빨아들이는 걸 더 많이 하니까 내 몸의 삼투압이 안 나올 때보다는 ADH가 안 나올 때보다는 다시 줄어들겠네. 따라서 이것은 혈장 삼투압이네요. 됐죠? 자, 시상하부는 ADH의 분비를 조절한다. 네, 우리 혈당량 조절, 체온 조절, 삼투압 조절 중 주는 간내 시상하부 맞고 기억은 오줌 삼투압이 아니라 혈장 삼투압이고요.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1에서가 자 여기서 수분 제흡수를 많이 촉진하기 때문에 오줌량이 많이 줄어요. 오줌에 물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2에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늘어나겠죠. 이게 맞네요. 답은 기억 디귿의 4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9번. 그림 가는 어떤 뉴런에 역치상의 작을 1에 주었을 때 이 뉴런은 P에서 측정한 시간에 따른 막전이와 그 다음 기억의 막 투과도를 나타낸 건데 자 문제는 이 재분급 과정에서 이 기억의 막 투과도가 제일 높죠. 이건 칼륨입니다. 칼륨. 그렇죠. 이건 칼륨이에요. 나트륨의 막 투과도는 얘의 꼭지점과 거의 일치해요.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니은의 확산 방향을 나타냈대요. 니은. 이거는 그러면 칼륨이니까 이거는 나트륨이 되겠네요. 그럼 나트륨의 확산은 통로를 통한 확산은 항상 밖에서 안으로 진행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다 써놓고 풀어야지 안 헷갈려. 따라서 1번의 기억은 칼륨이다. 맞고요. 1은 세포 밖이다. 자, 1이 세포 안이죠. 틀렸고요. T2일 때 니은의 농도분의 기억의 농도. 자, 니은이 뭐냐면 나트륨분의 칼륨이에요. 나트륨분의 칼륨의 농도는 그럼 1에서는 어때? 1에서는 안쪽은 얘는 굉장히 조금밖에 없고 얘가 많지. 그러니까 얘는 되게 커요. 안에서는 나트륨 대 칼륨이 굉장히 크고 밖에서는 나트륨은 굉장히 작은데 밖에서는 굉장히 나트륨이 큰데 이게 작으니까 이 값이 작습니다. 따라서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 맞네. 1에서가 2에서보다 값이 크다 이거야. 농도의 차이가 농도는 역시 높다. 크다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수치니까 이 값은 오케이. 1에서가 2에서보다 큽니다. 답은 기억 디귿의 3번. 분수식이니까 크다가 맞는 거죠. 원래는 높다가 아니라 크다가 맞는 거죠.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일 때 X의 길이, 기억의 길이, 디귿의 길이, A대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X는 좌우 대칭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항상 근수축 문제가 나오면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델타. 이건 H대인데 이것도 델타. 얘는 2분의 A-H대로 마이너스 2분의 델타. 얘는 2분의 델타. 변화량이. 수축에서 이완으로 갈 때의 증가량을 델타로 잡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대는 항상 1.6이야. 그지? A대는 항상 1.6이고 그 다음에 니은의 길이가 나와야 되겠네. 니은. 기억 디귿이 나왔으니까 니은의 길이가 나오겠죠? 니은의 길이 X에서 A를 빼면 우리 X는 이렇게 돼. X는 AiH2O AiH2O 액틴의 길이 이게 H2O야. AiH2O 그러니까 X에서 A대를 빼면 I대가 나오는데 그 I대의 반이 얘니까 자 여기서 이걸 빼보세요. 그럼 얼마야? 1.4죠? 1.4를 2로 나누니까 0.7이 되겠네. 보여요? 0.7 그리고 얘의 변화량이 나왔지? 디귿이 기억이 0.3이 작아졌죠? 그럼 얘는 0.6이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의 변화량과 얘의 변화량은 델타 2분의 델타로 부호는 똑같은데 값이 반이니까 값이 2배 차이가 나는 거니까 0.3 줄어들면 얘는 0.6 줄어들어야 되고 디귿 또한 0.6이 줄어든 결과가 이거니까 얘는 1.0이었단 말이야. 됐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떻게 구하냐면 디귿하고 니은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야. 디귿에 니은 더하면 1.6이 돼야 되니까 1.0에서 얘 두 개를 더한 게 얘니까 얘는 0.3이네. 그럼 니은은 0.3이 증가해야 돼. 그럼 얘는 0.6이네. 이게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T1일 때 H대 길이는 H대가 누구죠? H대가 디귿이에요. T1일 때 H대 길이는 디귿이니까 1.0 맞고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0.6이죠. X의 길이는 T2일 때가 T1보다 짧다. T2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지. 답은 3번. 자, 다시 한번 델타와 이렇게 관계는 델타야. 델타를 가지고 델타냐, 2분의 델타냐, 마이너스 2분의 델타냐. 델타가 플러스면 이완하는 거야.
수축에 비해서 이완으로 갈 때 증가량을 델타로 잡는 거거든. 마이너스면 수축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의 관계는 바로 이렇게 하면 돼요. x는 AI H2, A 더하기 I 또는 H 더하기 이액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나요? 네, 기억 니은의 3번입니다. 자, 2023년 6월에 치루어진 고2 전국연합학력 모의평가 생명과학원 해설 강의를 다 했는데요. 범위는 딱 반 정도, 우리 방어작용까지로 딱 반 정도예요. 반. 내용은 반보다는 조금 더 많긴 한데 실제로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한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 되니까 거의 반 정도 했고요. 다음에 이제 2학기까지 해가지고 9월달, 10월달에는 전범위로 거의 전범위로 오니까 그때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때 또 자세한 해설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